그런데요. 이제 정순신 변호사 아들 문제와 이동관 특보 아들 문제는 또 다른 게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다 정리가 됐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죠. 정리가 되긴 됐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절차에 따라서 정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문제가 돼서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동관 특보의 문제는 절차 자체를 밟질 않았어요. 학교에서 학폭이 이런 거 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검찰 수사 첫 수사가 손주성 고발 사주.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김 누구 뭐 부장 검사였는데요. 어쨌든 그때는 이동관 수석이었든지 MB 정부에서 굉장히 파워가 있었으니까 이제 검찰을 눌러서 또는 학교를 눌러서 모든 걸 절차를 생략시켰겠죠. 아니 그 검찰 수사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했어요. 박근혜 2015년. 정부 때 네, 근데 하더라도 네.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묘한 게 하나구였잖아요. 예, 하나고. 예. 하나구 이사장이 누구였어요? 하나금융지주회사 김유승, 김승휴. 예. 이명박 대통령하고 고대 동기동창. 고대 동기. 그다음에 당시에 검찰총장이 김가경. 이명박 대통령하고 고대 동기동창. 그런데 그때 김가경 검찰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때 했다가 네. 이명박 대통령 와서 물러갔는데 그 사이에 했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 물러갔죠. 그런데 이제 그때 김가경 총장은 아니에요. 그 후에 김가경 검찰총장이 뭐가 됐냐면 하나고 이사장, 김승유 이사장 후임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에 그런 인맥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 장관의 그 개인정보 그걸 유출 혐의로 임현주 MBC의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방송 장악의 주역이라고 그 알려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게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언론과 관계된 거예요. 임현주 기자도 그렇죠. 사실은 최강욱 의원하고도 채널A 검은 유착 사건 때 서로 치고받은 사이 있잖아요. 실제로 최강욱 의원이 벌금을 받았거든요. 그런 악연이 있는 사이인데 한동훈 장관의 검찰과 이동관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돼서 이런 협조 관계가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돼요. 네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아드님의 학폭에 대해서 검찰 수사나 모든 것이 교육부에서는 다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때는 권력에 의거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또 그때는 그렇게 크게 사회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네네.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 문제도 왜 됐느냐? 더 글로리. 네네. 그 드라마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물론 세계적 관심을 끌었잖아요. 네네. OTT 그 글로리가 아주 베스트 드라마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쳐다보고 있어요. 국민 의식이 그만큼 그렇죠.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도 학폭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한 처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권력에 의거해서 막아졌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공소시효는 2025년까지 살아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방통위원장 청문회 등에서 국회에서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나면은 또 아드님의 학폭 재수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 일가족도 문제가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러지만은 공적으로도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과거 MB 때의 언론 탄압의 주역이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면은 네. 학폭 문제까지 걸려서.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거둬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최선의 방법은 임명하지 않도록 네, 네. 국민 여론을 일으켜서 네, 네. 윤석열 대통령께 전달이 돼야 되고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비등해도 해버리잖아요. 지금 네.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까지 같은 것도 이제 그러는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들이 겹쳐가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국민 지지가 네, 네. 20% 30%대 갇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동관 개인을 위해서도 그의 가족을 위해서도 국가를 거둬들일 것이다. 위해서도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봐야죠. 또 국가를 위해서도. 글쎄요. 그런데 네. 그렇게 문제는 대통령께서 절대 안 듣는 분이라고 하니까 네. 우리의 이제 국민의 목소리가 네. 커져야죠. 이제 참모들이 또 전해주겠죠. 아니 또 뭐 그것 때문에 집회 시위하면 또 그걸 또 경찰이 또 막아내니까 또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론 장악을 위해서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고 또 그분이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인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일 날 이제 뭐 결과가 나올 텐데 인용이 되면 예.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업무에 돌아가야죠. 복귀해야죠. 예. 그러면 7월 말까지 자녀임기 하잖아요. 아니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찰에서도 네. 처벌의 실효성이 없으면은 수사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면직해봐야 네. 다음 달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50일 남았는데 네. 그걸 왜 면직하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걸 네. 현직을 그대로 두고도요. 네.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사전 네. 임명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내에 거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뭔가 급한 게 알다가도 모르죠. 뭔가 급한 게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음. 그 시중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방통 위원장이 있어가지고 MBC가 제대로 이제 인사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거기는 기자들을 압수수색해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고 KBS는 사장이 임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한다. 그걸 그래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예, 거죠. 그걸 처리하려고 하니까 수신료 KBS 사장이 예.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데. 봐요.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어요. 네. 그러면 한상혁 위원장이 복귀를 하잖아요.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안 됐어요. 네. 그러면 누군가 청문회를 거쳐서 한상혁 위원장의 자녀 임기 한 달 정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임기 끝나면 자녀 임기 끝나면 또 청문회를 해야 돼요. 그런 번거로운 짓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행을 네. 임기 말까지 하고 네, 그 전에 네. 청문회를 해서 바로 그러니까 새 임기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하면 되는데. 거니까 뭐 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데 이게 본질은 KBS 예산 그러니까 돈 가지고 방송사를 장악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분리징수는 지금 한전 전기요금하고 같이 통합징수를 하잖아요. 예. 그거는 YS 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한 겁니다. 그 당시에 홍두표라는 홍두표 사장이 아주 유능한 경영에 탁월한 분이 그런 아주 아이디어를 그 내가지고 했는데 획기적인 그럼요. 방법으로 네. KBS를 살려냈죠. 그것 그렇죠. 때문에 KBS 1TV는 광고를 폐지하고. 네. 자, 분리징수의 장점과 단점. 장점이 뭐냐면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장점은 그닥 모르겠는데 단점이 뭐냐면 분리징수, 징수 요원이 일일이 가정 방문을 합니다. 아 그렇죠. 문 잠궈놓으면 가정 방문을 못 해요. 아 요즘 뭐 다 대개가 1가구 1주택인데 아무도 없어요. 어디 하겠어요? 그럼 돈 못 걷어요. 수십 년 그렇죠. 못 걷습니다. 그 비용이 막대하다고요. 그럼요. 몇백억 들어요. 네. 인건비가. 네. 아니 안 냈으면 2,500원 한 달에 2,500원 걷기 위해서 또 가고 근데 그 인건비가 훨씬 더 많죠. 개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수신료가 KBS 운영비 한 45% 차지한다고 그러죠? 예. 못 하는 거죠. 방송 운영 못 하는 거죠. 사실 KBS에서는 보다 튼튼한 공영방송을 위해서 네. 수신료 인상 요구를 10여 년 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지금 40년째 안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BBC나 네. NHK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네. 움직이는데 거기에 수신료와 우리 KBS 수신료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송을 위해서 KBS한테 요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 수신료를 현실화시켜 달라. 네네. 이것이 KBS 종사자들의 가장 큰 바람이죠. 요구였는데 네. 이걸 분리징수한다? 그러면 있는 것도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전두환 때 책정한 2,500원 수신료 2,500원이 지금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물론 방송을 잘해야 되지만 수신료가 없으면 질 좋은 다큐멘터리 못 하죠. 장애인 방송 못 하죠. 어린이 방송 못 하죠. 왜냐하면 이거 국제 방송 못 하죠. 네? 심지어 국제 방송 못 하죠. KBS이기 때문에 국악 네, 오케스트라 그런 것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 국악 오케스트라를 어디서 가지고 있을 수 운영비 있습니까? 때문에 못 하죠. 못 하죠. 비용 많이 들어서. 그런데 그거를 인상은커녕 아예 그래서 홍두표 사장이 그런 아주 정말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걸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여론이 90몇 %가 반대한다. 통합징수를 반대한다 이러잖아요. 아니 돈 내라는데 찬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 내라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참 그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웃기는 거죠. 국회 없애라 하고 여론조사 해보면 뭐 95% 나오고 90%가 다 없어 나오죠. 놀고 먹는다 하고. 이건 자, 아닌데 그렇게 이제 한 예가 이제 예산 가지고 공영방송을 완전히 이상한 방송으로 만든 예가 이미 있어요. 이 정부 내에서. 제가 사장 4년을 했던 TBS입니다. 교통방송. 교통방송. 예. 예산을 완전히 깎아버렸어요. 예.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안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들 기용을 못합니다. 자체 제작하고 아재 음악 프로그램 아예 DJ 없이 음악만 틀기도 하고 지금 시사 프로는 뭐 완전히 끝난 거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73억인가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의회에서는 통과시킬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산을 옥죄므로써 말 잘 듣는 방송, 말하자면 무릎 위에 올려 있는 애완견 같은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KBS 분리징수예요. 이미 실험적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그게 영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아니 근데 시장님 하나 여쭤볼게요.